4월 14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프로그램물 동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초반부터 해가지고 매도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 2,600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수는 양시장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은 아직은 매도 기조에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양시장 지수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낙폭을 거친 이후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데 외국인의 시각은 아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를 종합해 본다면은 아직은 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반등의 영역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자, 기준선 위에서 시가 약간 위에서 양선으로 마감이 됐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위로는 20일 이평선하고 아직 이격이 있죠. 아래로는 5일 이평선하고 이격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눌릴 수도 있는 그러한 중간 영역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준선 위, 시가 위니까 확률은 5일 이평선과의 이격을 이용한 눌림보다는 20일 이평선의 이격을 이용한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더 있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20일 이평선 위에서 양봉으로 그대로 마감됐죠. 종가 고점에서 마감되는 그러한 양봉이죠. 그래서 패턴만 놓고 본다면은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더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평선 이격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다면은 713포인트 이쪽에 대한 돌파 여부를 이제 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패턴상 더 앞서 있다라는 거는 앞선 조정 구간에서 코스피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았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외국인은 아직은 매도 기조잖아요. 즉 대형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은 아직은 우호적이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 이슈에 반응하는, 즉 이슈에 영향을 받는 중소형주의 수익률 게임은 그래도 좀 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더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의 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런 쪽을 놓고 볼 때 지금의 매매는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받는 대형주보다는 이슈에 영향을 받는 중소형주에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는 영역이구나 라고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더 유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만 해도요. 자, 오늘만 해도 어떤 부분이 있었죠? 오늘 이재명 후보가 AI 쪽에 100조 원의 투자 공약을 언급을 했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쪽, GPU 인프라 확보, NPU 개발 지원, AI 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AI 공공 데이터 구축, 이런 부분 쪽인데, 이런 쪽과 관련된 100조 원 투자 공약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했어요.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와이즈넛 그리고 UDM텍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니 이런 토종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 상승세가 나타났죠. 자, 앞서서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대선 정책, 그러니까 앞서 움직였던 게 뭐였죠? 저출산 그리고 일자리. 이거는 과거부터 대선 때마다 단골 메뉴였던 거죠. 저출산, 일자리는 그 부분이 먼저 움직였었죠. 그리고 인물 관련주, 누구누구 관련주 이런 게 움직였죠. 그랬다면은 이제는 이쪽보다는
이제 대선 공약을 이제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대선 공약을 본격적으로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 대선 공약이 나오는 데 따라서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선 공약 관련주가 수익률 게임을 좌우하는, 주도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잘 염두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반도체 쪽과 관련된 관세를, 상호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아마도 미국 기업의 피해가 많거나 또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러한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책정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서야 강세가 가능한 섹터입니다. 근데 아직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지 못한 부분이 있고 다음 주 이제 트럼프 관세 구체적 내용이 공개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약간 눈치 보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일단 타이밍을 조금 조절해 나갈 필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을 봐도 지수만큼 치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두 가지 요건, 하나는 다음 주 관세가 노출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반도체주들은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 후반에 우리가 이제 주식장인과 똑딱이 멤버십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매매 쪽으로 제시했던 종목들 세경 하이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죠. 금요일하고 오늘 해가지고 거의 20% 이렇게 상승하죠.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제가 매매 관심 쪽으로 이렇게 제시했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오르죠. 다 올랐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빠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빠질 때 자 이제 곧 머지않아서 이제 위기가 이때는 위기였잖아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타이밍이 올 거다. 그리고 지수가 안정을 찾는다면 바로 또 종목들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개선이 될 것이다. 수익률 게임이 또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약세 구간에서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종목들을 잘 봐서 올라갔다라는 논리보다는 지수가 안정을 찾고 반등을 해주니까 낙폭을 가진 종목 쪽에서 반등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장이 불과 얼마 전까지 어떤 위기 흐름에서 이제는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 대선 공약 뭐 이런 관련주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낙폭이 컸던 종목 중에서 여전히 못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순환매 수익률 게임 이런 부분을 계속 염두해서 매매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